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의 권영석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민간 차원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텐데요. 남북 민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종걸 상임의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사회시민단체들 교류 이런 게 최대 걸림돌이 국가보안법이 아닌가. 네,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이제 한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존재 하나만으로도 역사를 규정하고 남북의 길목을 국가보안법이 딱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상적인 남북 대화와 남북의 어떤 관계 소통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의무의 암으로 칼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선은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되 개정 통해서라도 국가보안법에 이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우리 민간단체가 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으로 삼고 우리 통일단체, 평화단체, 남북과 관계되는 여러 단체와 협력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실적 문제도 꼭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이부영 당시 당 의장께서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가요? 같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 해서 합의안을 만들었었잖아요. 네,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개정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 그때 당시 아마 민주노동당이었던 것 같은데요. 민주노동당이 법사위 위원장실도 이제 점거하고 폐지를 하지도 못하고 또 개정도 내부의 반대에 많이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수석 부대표를 하고 있어서 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아픈 기억은 남고 있습니다. 그때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당시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고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에 우리 국가보안법 문제도 꼭 추가돼 있어서 반드시 그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간 공식 대화가 끊겼는데요. 그래서 민화협이 지금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 혹시 방북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북한이 거부하고 있고 또 우리 민화협도 항상 채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서로 보내면 받지 않고 그런 정서적인 소통만 하고 있습니다. 민화협끼리는.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지금 뭐 특사를 보내도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의장님께서 한번 방북을 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2019년 5월 달에 북경에서 3자 협의를 하려고 출발했다가 북한이 되돌아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지시에 의한 것이죠. 그 이후로 저희들은 사실 만나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간의 대화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사실상 민간의 채널과 출구는 과거 했던 것들을 녹슬게 하기 전에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을 제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간 기구들은 무슨 위험 부담이 있습니까?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데 만나야 될 것입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북측 민화협이랑 접촉은 시도해 보셨나요? 예, 제가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내력과 같이 만나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얘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팩스의 답장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요. 민화협이 매년 남북 간 민족 공동행사 개최해 왔었는데 올해는 의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렵겠네요. 이제 올해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 본다면 우리가 준비 기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산가족 문제도 아직 말도 끊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되게 답답한 이 마음을 우리 이번에 새로 통일부 장관이 된 이제 이인영 장관의 그 적극적인 남북 평화에 대한 행보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특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물꼬를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종석 후보가 이제 아마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사로 갑니까? 특사는 아직 좀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은 무슨 쌀로 5톤 이런 거 우리는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 서로 이행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의무례항으로 저희들한테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북 특사 파견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말 전에 뭔가 남북관계 돌파구가 뚫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특보랑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랑 그리고 유 의장님 삼각편대 그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께서 우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제 특보로 임명했습니다. 저는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감합니다. 그런 네. 촉은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의지와 적극성으로 지난번 4.27 판문점 회담을 만들었듯이요.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특사 파견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민족 자주의 힘으로 돌파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화협 주요 책무 중에 하나가 민간 차원에서 남북 통일을 주도하는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남북 통일 문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지. 민화협의 민간적인 차원에서의 목표는 당연히 통일입니다. 북한도 통일이라는 단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이라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거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통일이 되면은 남북의 합해지는 힘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는 더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 모시고 남북 통일 문제, 사회문화 교류 문제, 이를 위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